남편 정수가 갑자기 쓰러진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63세의 저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큰아들 민호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의식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시더구나. 그럼 당분간은 이 상태로? 그런 것 같아. 민호가 남편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어머니,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된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은행 업무나 부동산 관련해서요. 아버지가 의식이 없으시니까.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그때 생각하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셔야죠. 현실적으로? 둘째 딸 수진이도 어제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엄마, 아빠 재산 정리는 해두셨어요? 재산 정리가 뭔 소리야? 아직 살아계시는데.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이라니.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하다니. 애들이 왜 이러지? 병원에서 돌아와 남편의 도장과 통장이 들어있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40년간 가정을 책임져온 남편의 흔적들이에요. 정수야, 빨리 일어나야 해. 오늘은 세 자녀가 모두 병원에 왔습니다. 아버지 문병을 온 게 아니라 뭔가 이야기할 게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민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상해? 아버지 재산 문제인데요. 재산이 무슨?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아버지 상태가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희도 그러고 싶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죠. 막내 준혁이까지 나서네요. 형, 누나,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준혁아, 넌 아직 모르는 거야. 뭘 모른다는 거야? 형제들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릅니다.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민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법적으로는 자식들에게도 상속권이 있잖아요. 애들아,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 엄마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버지 의료비만 해도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이게 내가 키운 애들이야?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버지 앞에서 상속 이야기를 하는 자식들을 보니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 일 이후로 아이들의 병문안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민호는 일주일에 한 번, 수진이는 2주일에 한 번 오고 오직 준혁이만 자주 와서 저를 도와줘요. 혼자서 간병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63세의 몸으로 매일 병원에서 밤을 새우고 집에 돌아가서는 빨래와 집안일을 해야 해요.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간병인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남편인데 당연한 거죠. 자식분들은 교대로 안 오세요? 다들 바쁘다고 하네요. 바쁘다는 핑계로. 오늘은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재산 목록 정리해 두셨어요?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라고요. 민호야, 내가 왜 이래? 예전 같지 않아. 어머니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감정적이라고. 수진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 부동산 가격 알아보셨어요? 왜? 혹시 매각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매각? 자식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돈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정수야, 빨리 깨어나서 이 상황을 정리해줘. 다행히 준혁이는 형, 누나와 달랐어요. 엄마, 제가 간병 교대로 할게요. 괜찮아, 준혁아. 안 괜찮아요. 엄마 혼자서 어떻게 다 감당해요. 형이랑 누나는 뭐라고 안 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가 회복되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준혁이가 와서 간병을 도와주니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어요. 준혁아, 형이랑 누나가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 엄마,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그래도 형제들이니까. 형제면 더 도와야죠. 그런데 며칠 후 민호가 화를 내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준혁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준혁이가 저희더러 돈만 밝힌다고 하더라고요. 준혁이가 그런 말을 했니? 어머니도 준혁이 편만 드시네요. 편을 가른다고? 민호야, 우리가 왜 편을 가르고 그래야 하니? 어머니가 준혁이한테만 좋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이제 형제들끼리 싸우기까지 하네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기적처럼 남편의 의식이 잠깐 돌아왔어요. 정수야. 어디? 병원이야. 너 쓰러져서 한 달째. 정수가 힘겹게 말했어요. 애들은? 걱정 마, 다들 잘 있어. 하지만 정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여보, 미안해. 왜 갑자기? 빚이 있어. 빚? 사업 정리하면서 은행 대출이 많이 남아있어.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얼마나? 집도 담보로 잡혀있고. 뭐라고? 그럼 애들이 바라는 재산이 별로 남는 게 없을 거야.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아이들이 탐내던 재산이 실상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정수야,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애들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 바보야. 진짜 바보야.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미 아이들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졌다는 거예요. 애들이 싸우고 있어. 뭘로? 상속 때문에.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죄인이야. 정수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었고 그 사이 민호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어요. 어머니, 법무사랑 상담받았는데요. 법무사? 상속 관련해서 미리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민호야, 아버지가 아직.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수진이도 가세했어요. 엄마, 저희도 법적 권리가 있어요. 법적 권리? 유류분 청구권이요. 유류분 청구권? 그게 뭔 소리야? 아버지 재산을 엄마 혼자 다 가져가실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준혁이가 화를 냈어요. 형, 누나.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해요? 준혁아, 넌 빠져. 못 빠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너는 상속 포기할 거야? 포기해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형제들이 병실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어요. 애들아, 제발. 아버지 들을까봐. 어머니도 결정하셔야 해요. 법정에서 만날 건지. 법정에서 만난다고? 63세의 자식들과 법정에서 만나야 한다니.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정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사가 가족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수가 간신히 눈을 떴어요. 애들 다 왔나? 민호, 수진, 준혁 모두 침대 옆에 모였어요. 아빠, 미안하다. 애들아, 아버지 괜찮아요. 아니야. 정수가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재산은 별로 없어. 빚이 더 많을 거야. 아이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 너희 엄마만 잘 모셔라. 내 아버지, 형제끼리 왜 싸우니? 준혁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안 싸웠어요. 민호야, 수진아. 민호와 수진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엄마한테
효도해라. 그리고 정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 정수야, 애들, 잘 타일러. 그게 정수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모든 게 정말 끝난 것 같았어요. 정수가 말한 대로 재산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빚을 정리하고 나니 남는 게 거의 없더군요. 민호와 수진이가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괜찮아.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엄마,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예전처럼 지내자. 예전처럼 될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상속 다툼으로 생긴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물까요? 준혁이가 제일 속상해했어요. 엄마, 형이랑 누나가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약한 거야. 하지만 가족인데. 그래도 가족이니까 용서해야지.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지금은 세 자녀 모두 저를 잘 챙겨주려고 애써요.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요. 한번 금이 간 관계는 원래대로 돌아가기 어려우니까요. 63세의 남편도 잃고 자식들과의 관계에도 금이 가고. 정수야, 당신은 좋은 곳에서 편히 쉬고 있겠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서 상처받은 채로 살아가야 해. 그래도 가족이니까 조금씩이라도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겠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